제101회 공명은 농상으로 나가 귀신 노름을 하고 장압은 검각으로 달려가다 계책에 걸려들다. 공명은 간병첨조법을 써서 퇴군에 한중에 이르렀는데 사마이가 복병을 저하여 추격을 못하고 군사를 거두어 장안으로 돌아간 까닭에 촉병은 하나도 손실을 보지 않았다. 공명은 삼군을 크게 포상하고 나자 성도로 돌아가 후주에게 들어가 뵙고 아뢰었다. 노신이 기산으로 나가서 장안을 취하려고 하던 중에 뜻밖의 폐하의 조사를 받게 되어 돌아왔사온데 대체 무슨 큰일이 있는지요? 후주가 대답할 말이 없어서 한동안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짐이 오래 승상의 얼굴을 보지 못하여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니 돌아오시라 했던 것이지 별로 다른 일은 없습니다. 이는 폐하의 본심에 사신 일이 아니라 피씨 간신히 신에게 다른 뜻이 있다고 참수한 때문이라 생각되옵니다. 후주는 묵묵히 말이 없다. 노신이 선제의 두터 은혜를 받자와 죽기로서 보답하려 맹세한 터에 안에 간사한 무리가 있어서야 어찌 도적을 칠 수 있겠사옵니까? 짐이 환관의 말을 잘못 듣고 일시 승상을 돌아오시라 했는데 오늘 모든 것을 깨닫고 보니 실로 후회 막급이요. 공명은 모든 환관을 불러서 조사해 보고서야 구안이란 자가 유언을 퍼뜨렸던 것임을 알았다. 그는 즉시 사람을 시켜 그를 잡았다. 그러나 구안은 이미 위국으로 간 뒤였다. 공명은 그러한 말을 상주한 환관을 잡아 죽이고 나머지 무리는 모두 국문 밖으로 내쳤다. 그리고 또 장관과 비의에게 간사한 것을 밝히 살피어 천작게 간하지 못했음을 준절히 책망했다. 두 사람이 다 순순히 복죄한다. 공명은 후주께 하직을 고하고 다시 한중에 이르러 일변 경문을 내어 이염에게 양초를 대기하되 앞서처럼 주둔지까지 가져오게 하고 일변 출사할 일을 다시 의논했다. 장사 양의가 나서서 말했다. 여러 차례 군사를 일으켜서 병력에 비패했고 군량도 또한 늘 뒤가 달리는 형편이오니 이제부터는 군사를 두 반으로 나누어 3개월을 출전시켰다가 휴식시키기로 하시지요. 가령 20만 군사라고 하오면 10만 명만 거느리고 나가셔서 3개월 동안 진쳐두셨다가 다시 나머지 10만 명과 교체시켜 차례로 번갈아 들게 하시지요. 이렇게 하면 병력이 피폐하지 않을 것이라 이런 연후에 서서히 진출하시면 중원을 가히 도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의 말이 바로 내 생각과 같구먼. 중원을 치는 것이 일조일석이 되는 일이 아니니 마땅히 이처럼 장구한 계책을 취해야만 할 것이야. 공명은 영을 내려서 군사를 두 반으로 나누어 백일을 하나여 일기로 정하고 서로 번갈아 들게 하되 기한을 어기는 자는 군법으로 처치하리라 했다. 건흥 9년 2월에 공명이 다시 위정벌군을 일으키니 때는 위태화 5년이다. 위나라 임금 조이에는 공명이 또 중원을 치러 온 것을 알고 급히 사마의를 불러서 상의했다. 차단이 작고하여 싸움에 신은 혼자 힘을 다하여 도적을 초멸해서 폐하께 보답하려 하나이다. 사마의의 말을 듣고 조이에는 크게 기뻐하며 연석을 배설하고 그를 대접했다. 이튿날이다. 사람이 고하되 촉병이 경계를 침범해 오는데 그 형세가 잠옷 급하다고 한다. 조이에는 즉시 사마의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서 적을 막으라 명하고 친히 연을 타고 성 밖까지 나가서 바래다 주었다. 사마의가 임금을 하직하고 그 길로 장안에 이르러 여러 방향의 인마를 크게 모아놓고 촉병 깨뜨릴 계책을 의논했다. 장압이 나서서 말한다. 내 원하옵건대 일군을 거느리고 가서 옹주와 미성을 지켜 촉병을 막으리다. 우리 전군의 힘으론 공명을 대적할 수 없는 일이고 그렇다 하여 또 군사를 전으로 나누는 것도 승리할 수 있는 계책이 아니오. 차라리 일군을 남겨 상교를 지키고 있게 하고 나머지 무리는 모조리 기산으로 가는 것이 좋겠는데 공이 선봉이 되어주겠소. 장압이 듣고 크게 기뻐한다. 내 본시 충의를 품어 마음을 다하여서 나라에 보답하려 하면서도 이제까지 직위를 얻지 못한 것이 한이었는데
도독께서 기꺼이 이 사람에게 중임을 맡겨주시니 비록 10,000번 죽더라도 사양하지 않겠소이다. 사마이는 장압을 선봉으로 삼고 대군을 총독하게 하며 곽회를 농서의 여러 고을을 지키게 하고 그 나머지 장수들은 각기 길을 나누어서 기산으로 나아가게 했다. 그러자 전군 초마가 들어와서 고한다. 공명은 대군을 통솔하여 바로 기산으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으며 선봉 왕평과 장의는 곧장 진창을 나와서 검각을 지나 산관으로 해서 야곡을 바라고 오나이다. 사마이는 장압을 보고 말했다. 공명이 대군을 몰아 거침없이 나오고 있는데 반드시 농소의 밀을 베어 군량을 삼으려 할 것이오. 공은 영틀을 세우고서 기산을 지키시오. 나는 곽회와 더불어 천수의 여러 고을을 돌며 촉병이 밀을 베어가지 못하게 막아야겠소. 장압이 응낙하여 40,000군을 거느리고 기산을 지키기로 하고 사마이는 몸소 대군을 이끌고 농서를 향해서 떠났다. 한편 공명은 군사를 거느리고 기산에 이르렀다. 그는 영체를 세우고 나서 위숫가에 이미 위병의 방비가 있는 것을 보자 수하 장수들을 향하여 말했다. 이것은 필시 사마이일 것이다. 지금 영중에 군량이 떨어져서 그 사이 누차 사람을 보내서 이염에게 양출 운반해 오라고 재촉했건만 아직도 오지 않는데 내 요량하건대 농서의 밀이 이미 익었을 것이니 가만히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배워와야겠다. 그리하여 왕평, 장의, 오반, 오의와 내장수를 남겨두어 기산 영체를 지키게 하고 자기는 몸소 강유와 위연 등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노성으로 갔다. 노성 태수가 본래 공명을 아는 터라 황망이 성문을 열고 나와서 항복한다. 공명은 그를 위무하고 나서 물었다. 지금 어느 곳에 밀이 익었소? 농상의 밀이 이미 익었소이다. 태수의 말을 듣고 공명은 장익과 마충을 남겨 노성을 지키게 하고 자기는 몸소 여러 장수와 삼군을 거느리고 농상을 바라고 갔다. 그러자 전군이 돌아와서 고한다. 사마이가 군사를 끌고 여기 와 있소이다. 공명은 놀란다. 이 사람이 내가 밀을 베러 올 줄을 미리 알았구나. 그는 즉시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똑같이 생긴 사륜거 3채를 밀어내오게 했다. 그 수레들은 모양을 모두 똑같이 꾸며 놓았는데 공명이 촉에 있을 때 미리 만들어 두었던 것이다. 공명은 강유에게 군사 1,000명을 거느리고 수레 하나를 호위하게 하되 따로 500명은 북을 치게 하여 상규 뒤에 매복해 있게 하고 마대는 좌편에서 위연은 우편에서 또한 각기 군사 1,000명을 거느려 수레 하나씩을 호위시키되 따로 군사 500명은 북을 치게 했다. 수레마다 군사 24명씩을 써서 검은 옷을 입고 맨발로 머리를 풀고 칼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북두칠성을 그려넣은 검은기 칠성조본을 들고 좌우로 수레를 밀고 나가라 하니 강유 등 3사람은 각각 계책을 받아 군사들을 거느리고 수레를 밀며 나아갔다. 공명은 또한 30,000군이 모두 낫과 칼과 새끼줄을 가지고 밀을 베러 나서게 한 다음 따로 건장한 군사 24명을 뽑아 그들에게 저마다 검은 옷을 입히고 머리를 풀고 맨발로 칼을 잡고 사륜거를 옹이하게 하여 축어 사제로 삼고 관흥을 천봉원수 모양으로 꾸미어 손에 칠성조본을 들고 수레 앞에서 걸어가게 하고 공명 자신은 수레 위에 단정하게 앉아서 위군 영체를 바라고 나아갔다. 초탐군이 이 광경을 보고 크게 놀라 대체 그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분간을 못하겠기에 급히 사마의에게 고했다. 사마의가 몸소 영체 밖에 나와 살펴보니 공명이 머리에 관건을 쓰고 몸에 학창의를 입고 손으로 우선을 붙이며 사륜거 위에 단정히 앉아 있고 좌우의 24명은 머리를 산발하고 손에 칼을 들었는데 앞장선 자 1명은 손에 칠성조본을 잡은 것이 천신과 같았다. 사마이는 이것도 공명이 요괴를 부리고 있구나 하고 2,000명 군사를 내어 분부했다. 빨리 가서 사람들을 수레째 모조리 다 잡아오너라. 위병들은 영을 받고 일제히 치러 나왔다. 위병들이 오는 것을 보자 공명은 수레를 돌려 멀리 촉군의 진영을 바라고 천천히 갔다.
위병은 모두 말을 급히 몰아서 그 뒤를 쫓았다. 음산한 바람이 소슬하게 불고 차디찬 안개만 자욱한데 죽을 힘을 다해서 일정이나 쫓아갔으나 끝내 따라갈 수가 없다. 저마다 크게 놀라 모두 말을 멈춰 세우고 괴탄했다. 참 이상한 일이다. 우리가 그 차는 빨리 뒤를 쫓아 30리나 왔건만 수레는 그저 한 모양으로 앞에서 가고 쫓아가 잡을 수가 없으니 이걸 어찌한단 말인가. 공명은 위병들이 뒤를 따라오지 않는 것을 보자 다시 수레를 돌려 위병들이 앞으로 와서 멈추어 섰다. 위병들은 한동안이나 주저한 끝에 다시 한번 말을 몰아 그 뒤를 쫓았다. 공명이 또다시 수레를 돌려 세우더니 천천히 간다. 위병들은 그 뒤를 쫓아서 또 20리를 갔다. 그러나 수레는 그저 한 모양으로 앞에서 가고 있는데 끝내 쫓아가 잡을 수가 없다. 모두 얼이 빠져서 멍하니 서 있는데 공명이 다시 수레를 돌려오다가 위병을 만나자 수레를 뒤로 밀고 갔다. 위병들이 또 한 번 그 뒤를 쫓으려고 할 때 뒤에서 사마이가 몬소 1군을 거느리고 들이닥치며 영을 전한다. 공명이 팔문 흉갑을 잘해서 능히 육정 육갑 지신을 부리니 이는 곧 육갑 천서 속의 축지법이라. 중군은 뒤를 쫓지 마라. 모든 군사가 그제야 말을 멈추고 돌아서는데 이때 좌편으로부터 북소리가 진동하며 일표군이 지쳐 들어온다. 사마이가 급히 군사들을 시켜 막는데 문득 촉병 대열에서 24명이 머리를 풀고 칼을 들고 검은 옷을 입고 맨발로 사륜과 한 채를 옹이하고 나오니 수레 위에는 공명이 머리에 관건을 쓰고 몸에 학창을 입고 단정히 앉아서 손으로 우선을 붙이고 있다. 사마이는 크게 놀랐다. 방금 저 수레 위에 앉아있는 공명을 50리나 쫓아갔건만 끝내 잡지 못했는데 어떻게 여기 또 공명이 있어? 괴상하다 괴상해. 그 말이 미처 끝나기 전에 이번에는 우편에서 북소리가 또 크게 울리며 일표군이 또 지쳐나오니 사륜거 위에는 역시 공명이 홀로 앉아있고 좌우에 또한 24명이 있어서 검은 옷을 입고 맨발로 머리를 풀고 칼을 들고 수레를 옹위해 나온다. 사마이가 마음에 크게 의심이 들어 수와 장수들을 돌아보고 이것은 필시 신병이다 하고 말하니 군사들의 마음이 크게 어지러워 감히 싸우지 못하고 각자 도망쳐 달아났다. 한창 달아나는 중에 호련 북소리가 크게 진동하며 또 일표군이 지쳐 나오는데 앞선 사륜거에 공명이 단정히 앉아있고 전후 좌우에 추거 사자들이 있는 것이 앞서 본 것들과 똑같다. 위병들은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는 자가 없다. 사마이는 이것이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르겠고 또 촉병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가 없어서 놀라고 두려워 황황히 군사를 이끌고 상규성으로 달려들어가 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다. 이때 공명은 벌써 3만 정예병을 시켜 농상의 밀을 모조리 베어 노성으로 다 날라 타작해 볕에 널었다. 사마이는 상규성 안에 틀어박혀서 사흘이나 감히 밖에 나오지 못하다가 촉병이 물러간 것을 보고 군사를 내어보내 촉병의 동정을 살폈다. 초탐군은 길에서 촉병 하나를 붙잡아서 사마이에게 바쳤다. 사마이가 물어보니 촉병이 대답한다. 소인은 바로 밀을 베던 자유인데 말을 잃어버려 가지 못하고 잡혀왔소이다. 전자의 그것은 대체 어인 신병이냐? 삼로 복병에 있었던 것은 모두 공명이 아니었고 강유 마대 위원이온데 다들 군사라고는 1000명이 수레를 호위하고 500명이 북을 쳤사오며 맨 처음에 와서 유인하던 사륜거에 타고 있던 사람만이 정말 공명이옵니다. 공명은 과연 신출귀몰한 개교가 있군. 사마이가 하늘을 우러러 길이 탄식하는데 호련 고아돼 부도독 곽회가 배러 왔다고 한다. 사마이는 곧 그를 맞아들였다. 인사수작이 끝나자 곽회가 말했다. 내 들음에 촉병이 많지 않고 지금 노성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다고 하니 가서 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마이가 지난 일을 세세히 이야기하니 곽회가 듣고 웃는다. 그가 한때 우리를 속였으나 이제는 다 알았으니 좋게 말씀할 거리가 되겠습니까? 내 일군을 이끌어 그 뒤를 치고
도독께서는 일군을 이끌어 그 앞을 치시면 노성을 깨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마이는 그 말을 좇아서 군사를 두 길로 나누어 치러 나간다. 이때 콩명은 군사를 데리고 노성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러 장수를 불러 영을 내렸다. 오늘 밤에 적병이 성을 치러 오려니와 내 봄에 노성 동서의 밀밭 속이 좋게 군사를 매복함직한데 네 감히 나를 위하여 한번 나가겠느냐. 강유 위연 마충 마대 네 장수가 나선다. 소장들이 가오리다. 공명이 크게 기뻐하며 곧 강유와 위연은 각기 군사 2,000명을 거느리고 동남과 서북 두 곳에 매복시키고 마충과 마대는 각기 군사 2,000명을 거느리고 서남과 동북 두 곳에 매복시키되 오포 소리가 울리거든 사면에서 일제히 지쳐나오라 하고 분부했다. 네 장수는 계책을 받자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갔다. 그 뒤에 공명은 몸소 100여인을 데리고 성을 나가 밀밭 속에 매복하고 적병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군사들에게는 각기 화포를 지니게 했다. 한편 사마이는 군사를 거느리고 노성 아래 이르렀는데 이때 날이 이미 어두웠다. 그는 여러 장수에게 만일 백주에 진병하면 성중에 필연 준비가 있을 것이다. 밤이 들기를 기다려서 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곳이 성은 얕고 해자는 깊지 않아서 힘 안 들이고 깨뜨릴 수가 있을 것이다. 하고 군사를 성 밖에 진쳐놓았다. 초경 때 곽회가 또한 군사를 거느리고 당도하여 두 군이 합세한 다음 북소리가 한 번 울리자 노성을 철통같이 에워쌌다. 그러나 성 위에서 일시에 쇠뇌를 쏘아 화살과 돌이 비퍼붙듯하는 통에 위병은 감히 앞으로 더 나아가지를 못하는데 이때 갑자기 위군 가운데서 신포가 연달아 일어나 삼군이 크게 놀랐다. 대체 어디 군사가 오는지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곽회가 사람을 밀밭으로 보내서 수탐해 보게 할 때 사면에서 화광이 충천하고 함성이 크게 진동하며 사로의 촉병이 일제히 지쳐 들어오고 노성 사대문이 크게 열리며 성내 군사들이 지쳐나와 안팎이 서로 호응해서 한바탕 휘몰아친다. 위병들이 죽는 자가 무수하다. 사마이는 패군을 이끌고 죽기로써 겹겹이 둘러싼 포위망을 뚫고 나와 산 위에 군사를 진치고 곽해 또한 패군을 이끌고 산 뒤로 달려가서 그곳에 둔찰했다. 공명은 성으로 들어가 네 장수를 시켜 성의 네 귀퉁이에 진을 쳤다. 곽해는 사마이를 보고 말했다. 이렇게 촉병과 겨뤄본 지 오래건만 물리칠 계책이 없고 이번에 또 한 진을 패해서 3,000여 명을 잃었습니다. 빨리 손쓰지 않는다면 일 후에 물러가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소? 경문을 내어 옹주와 양주 두 곳 인마를 불러 힘을 합해서 적을 초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한편으로 군사를 끌고 가서 검각을 엄습하여 적의 돌아갈 길을 끊어 양초가 통하지 못하게 하겠으니 적이 어지러워졌을 때 승세를 타서 치면 적을 가히 멸할 수 있습니다. 사마이는 그의 말을 좇아서 즉시 경문을 내어 밤도와 옹주, 양주로 가서 군사를 조발해 오게 했다. 하루가 못되어 대장 손내가 옥량 여러 군의 인마를 거느리고 당도했다. 사마이는 즉시 손내에게 곽해와 만나서 약속하고 검각을 엄습하게 했다. 이때 공명은 노성에서 적과 대치하기 여러 날이 되었건만 도무지 위병이 싸우러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강유와 마대를 성내로 불러들였다. 지금 위병이 험산을 지키고 있으면서 우리와 싸우려 하지 않는 것은 첫째로 우리가 밀을 다 먹고 나면 양식이 없으리라 요량하기 때문이고 둘째로 군사를 보내 검각을 엄습해서 우리 양도를 끊으려 합니다. 그대 두 사람은 각기 일마군을 거느리고 먼저 가서 허묘처를 지키도록 하라. 위병이 우리에게 준비가 있는 것을 보면 자연 물러갈 것이다. 두 사람이 군사를 거느리고 가자 장사 양의가 장중으로 들어와서 아뢰었다. 전일에 승상께서 군사를 매 100일에 한 차례씩 번을 바꾸라 하셨는데 지금 기한이 다 되었소이다. 한중병들이 이미 천구를 나섰다는 공문이 와서 오직 번을 바꾸게 되기만 기다리고 있다 하옵는데 여기 있는 8만 명 군사 중에 4만 명을 보내야 할 것 같소이다. 이미 내가 영을 내린 터이니 속히 그리하게 하라. 공명이 말해서 군사들이 각기 떠날 차비를 하는데 호련 고하는 말이
손례는 옹주와 양주 두 곳 군사 20만 명을 거느리고 싸움을 도우러 와서 검각을 엄습하러 갔으며 사마이는 손수 군사를 이끌고 노성을 치러 온다고 한다. 촉병들로서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는 자가 없다. 양의는 들어와 공명에게 고했다. 위병이 쳐나오는 형세가 심히 막강하오니 승상께서는 이번에 돌아가기로 된 군사들을 아직 두어 적을 물리치시고 오는 군사가 당도한 다음에 보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겠다. 나는 군사를 쓰고 장수에게 명함에 있어 신의로서 근본을 삼아오는 터다. 이미 영을 내렸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야 되겠느냐. 또 군사들로서 번이 바뀌어가는 자들은 모두 돌아갈 차비를 하고 있고 그 부모 처자들도 문에 기대 서서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다. 내가 지금 당장에 큰 환란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저들을 붙들어 두지는 않겠다. 공명은 영을 전해서 응당카야 할 군사들은 당일로 곧 떠나가게 했다. 군사들이 이 소식을 듣자 모두 크게 외쳤다. 승상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우리는 기일을 연장하고 목숨을 내놓고서 위병을 크게 무찔러 승상께 보답하고 싶소이다. 그대는 모두 집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다. 여기에 더 머물러 있을 법이 있느냐? 모든 군사가 다 나가 싸우겠다고 하며 집에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대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싸우겠으면 성 밖에 나가 영체를 세우고 있다가 위병이 당도하면 저들에게 숨 돌릴 틈을 주지 말고 들이치도록 해라. 이것이 이 일대로 하는 법이다. 모든 군사가 영을 받고 각기 병장기를 잡아 기꺼이 성 밖으로 나가서 진을 벌이고 기다린다. 이때 서량인마가 길을 곱절로 빨리 달려오느라 사람이나 말이나 모두 지쳤다. 바야흐로 영체를 세우고 쉬려 할 때다. 촉병이 한꺼번에 몰려 들어오는데 사람마다 용명을 떨쳐 장수는 강하고 군사는 날래서 옹주, 양주 두 곳 군사들은 당해내지 못하여 뒤로 물러갔다. 촉병은 힘을 뽐내서 그 뒤를 몰아쳤다. 이 통에 옹주, 양주 군사들이 무수히 죽어 시체는 들에 가득 널리고 피는 흘러 내를 이루었다. 공명은 성에서 나가 승전한 군사들을 수습해서 상금을 내리고 호귀했는데 이때 갑자기 고하는 말이 영안성으로부터 이염이 글을 보내서 급하다며 고해왔다고 한다. 공명이 크게 놀라 곧 봉헌 것을 뜯어보니 그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근자에 들으니 동호에서 사람을 시켜 낙양에 들어가 위협 화친하게 하였고 위는 오로 하여금 촉을 치게 한 바 다행히 동호에서 아직은 군사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나이다. 이제 어미 소식을 탐지했기로 고하는 터이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승상께서는 빨리 좋은 계책을 세우소서. 공명은 심히 놀라고 의아하여 곧 여러 장수를 모아놓고 만약 동호에서 군사를 일으켜 촉을 침노한다면 내가 속히 돌아가야만 할 것이다. 하고 즉시 영을 전하여 기산 대체의 인마부터 서천으로 물러가게 하면서 사마이는 내가 군사를 이곳에 진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 감히 뒤를 쫓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했다. 이에 왕평, 장의, 오반, 오의는 군사를 두 길로 나누어 서서히 퇴군해 서천으로 들어갔다. 장압은 촉병이 물러가는 것을 보고도 계책이 있을까 저하여 감히 뒤를 쫓지 못하고 군사를 이끌고 사마이에게 가서 고했다. 촉병이 물러가니 무슨 뜻인지 모르겠소이다. 공명은 괴계가 극히 많으니 경망하게 동해서는 안 될 것이오. 그저 굳게 지키면서 그들의 군량이 떨어져 제풀에 물러가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오. 사마이가 이렇게 말하는데 대장 위평이 나서며 말한다. 촉병이 기산의 영체를 거두고 물러가니까 승세에서 뒤를 쫓아야 할 일이지요. 그런데 도덕께서는 군사를 움직이지 않고 촉을 마치 범처럼 무서워하시니 천하의 조소를 어찌하시렵니까? 그러나 사마이는 끝내 고집하고 듣지 않았다. 한편 공명은 기산에 진쳤던 군사들이 이미 돌아간 것을 알자 양의와 마충을 장중으로 불러들여서 밀기를 주되 국노수 10,000명을 거느리고 검각 목문도로 가서 양편에 매복해 있다가 위병이 쫓아오거든 호포 소리를 군호로 급히 나무와 돌을 떨어뜨려 그들이 돌아갈 길을 끄는 다음 양편에서 일제히 쇠뇌를 쏘도록 갈아일렀다. 두 사람이 군사를 거느리고 가자 공명은 또 위원과 관응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뒤를 끊으며 성 위에는 사면에 두루 청기를 꽂고 성 안에는 시초를 어지러이 쌓아 짐짓 불을 지피고 연기를 낸 뒤에 목문도를 발하고 대군을 거느리고 떠나도록 했다. 위병 영체의 순초군이 사마이에게로 와서 고한다. 족병의 대대 군만은 이미 물러갔사오나 성중에 아직도 군사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소이다. 사마이가 직접 가보니 성 위에는 기가 꽂혀 있고 성 안에서는 연기가 일고 있다. 이것은 빈성이다. 사마이는 사람을 시켜 알아보니 과연 빈성이라. 그는 크게 기뻐하며 물었다. 공명이 이미 물러갔는데 네 감히 뒤를 쫓겠는가? 장압이 나선다. 네, 가겠소이다. 그러나 사마이는 그를 막았다. 공은 성미가 급하니 가서는 안 돼요. 도덕의 관을 나오실 때는 나더러 선봉이 되라 하시고 오늘 공을 세우려는 때 이르러는 도리어 나를 쓰지 않으시니 이는 어인까닭입니까? 촉병이 물러가매 험한 곳에는 반드시 매복이 있을 것이니 추격하자면 10분 조심해야만 하오. 내 이미 다 알고 있으니 염려 마십시오. 공이 스스로 가겠다고 했으니 나중에 후회하지 마오. 대장부가 몸을 바쳐 나라에 보답하려 하는 것이니 10,000번 죽는데도 한이 없소이다. 공이 그처럼 기어이 가겠다고 고집하니 그럼 군사 5,000명을 거느리고 먼저 가고 위평으로 20,000명 마보군을 데리고 뒤에서 가 매복을 방비하게 하오. 내 또 친히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뒤를 따라 지원해 주리다. 장압은 영을 받자 군사를 거느리고 급히 촉병의 뒤를 쫓아갔다. 그가 한 30여리나 갔을까 해서 갑자기 배후에서 함성이 일어나며 수리만에서 일표군이 내닫는데 앞장선 대장이 칼을 비껴들고 말을 멈추어 세우며 큰 소리로 외쳤다. 적장은 군사를 끌고 어디로 가는가? 장압이 고개를 돌려보니 위연이다. 그는 대로하여 곧 말을 돌려 싸웠다. 서로 싸우기 십합이 못되어서 위연이 거짓 패하여 달아났다. 장압은 또 그 뒤를 쫓아서 30여 리를 갔다. 문득 말을 멈춰 세우고 둘러보니 전혀 복병이라고는 없는 모양이라. 다시 말을 칙칙질하며 뒤를 쫓았다. 그가 막 산 언덕을 돌아 나가려 할 때 호련 함성이 크게 일어나며 일표군이 내다르니 앞선 대장은 바로 관응이다. 그는 칼을 비껴들고 말을 멈춰 세우며 외쳤다. 장압은 달아나지 마라. 내 여기 있다. 장압이 곧 말을 몰아 달려드니 관응은 십합이 못되어서 문득 말을 빼어 달아난다. 장압은 그 뒤를 쫓다가 어느 울창한 숲속에 이르자 문득 의욕이 생겨 사람을 시켜서 사면을 초탐시켰더니 복병이라고는 하나도 없다고 한다. 이에 그는 마음을 놓고 다시 뒤를 쫓았다. 그러자 뜻밖에도 위연이 어디서 나왔는지 앞에 있다. 장압은 또 그와 더불어 12합을 싸웠다. 위연이 또 패해서 달아났다. 장압이 여러가치 노해서 그 뒤를 쫓는데 관응이 또 어디서 왔는지 앞으로 내달아 길을 가로막고 선다. 장압은 대로하여 말을 돌려 그와 싸웠다. 서로 싸워 10합에 이르렀을 때 촉병들이 갑옷과 기구들을 모조리 내버려서 길에 가득히 쌓였다. 위병들이 모두 말에서 내려 서로 다투어 죽는다. 위연과 관응 두 장수가 번갈아 달려든다. 장압은 용맹을 뽐내어 그들의 뒤를 쫓았다. 어느덧 날이 저물었는데 목문도 어기에 이르니 위연이 문득 말머리를 돌려 세우며 장압 역적놈아, 나는 너와 싸우려 하지 않는데 너는 내 뒤만 쫓아오니 내 이제 너와 한번 사생결단하고 싸워보겠다 하고 목청을 높여 크게 꾸짖는다. 장압은 분노해서 창을 꼬나 잡으며 말을 풍우같이 몰아 덤벼든다. 위연도 칼을 휘두르며 마주 나와 싸운다. 그러나 십합이 못되어서 위연은 크게 패하여 갑옷과 투구를 다 버리고 필마로 패병을 거느리고 목문도 안쪽으로 달아났다. 장압은 화가 꼭뒤까지 치미는 데다가 위연이 또 크게 패해서 달아나는 것을 보자 곧 말을 달려 뒤를 쫓았다. 이때는 날이 이미 어두웠는데 일성 포양의 산 위에서 화광이 충천하며 큰 돌과 나무들이 어지러이 떨어져 갈 길을 막는다. 장압이 크게 놀라 내가 개측에 빠졌구나 하고 급히 말머리를 돌릴 때
배후에도 나무와 돌이 꽉 차 있어 돌아갈 길이 막혔다. 중간에는 공지가 있을 뿐이요. 양편은 모두 깎아지른 절벽이라 장압은 나갈 수도 물러갈 수도 없었다. 그러자 문득 목탁 소리가 한 번 크게 울리고 양편에서 수해네들이 일제히 발동한다. 장압과 100여 명의 수하장수들은 모두 목문도 가운데서 화살에 맞아 죽었다. 후세 사람이 지은 시가 있다. 매복한 쇠네들이 만 개의 유성을 뿜어내며 목문도 길 위에서 웅병을 쏘았지. 지금도 검각으로 행인들이 지나가며 군사가 공이루던 옛 이야기 서로 하네. 장압이 죽은 후 위병들이 뒤미쳐 그곳에 이르렀는데 길이 막힌 것을 보고는 벌써 장압이 적의 계책에 빠진 줄을 짐작했다. 모든 군사가 말을 돌려 세우며 급히 뒤로 물러나려 할 때 호련 산마루 위에서 제갈 승상께서 여기 계시다 하고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온다. 위병들이 쳐다보니 공명이 화강 가운데 서서 손을 들어 그들을 가리키며 말한다. 내 오늘 사냥에 말을 쏘아잡으려고 한 노릇이 잘못 노루를 잡고 말았구나. 너희들은 모두 안심하고 돌아가서 중달에게 말을 전하되 머지않아 반드시 내 손에 사로잡히고 말리라고 하여라. 위병이 돌아가서 사마이를 보고 이 일을 자세히 고하니 사마이는 비감에 맞지 않으며 장준혜가 죽은 것은 내 잘못이다 하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곧 군사를 거두어 낙양으로 돌아갔다. 위나라 임금은 장압이 죽었다는 말을 듣자 눈물을 뿌려 탄식하고 사람을 시켜 그 시신을 거두어 후히 장사 지내주었다. 한편 공명은 한중으로 들어가 후주를 뵈러 성도로 가려 했다. 이에 앞서 도호 이염이 후주에게 거짓으로 신이 이미 군량을 완비하여 승상 군전에 보내려 하고 있었사온데 승상이 무슨 일로 갑자기 회군에 왔는지 모르겠나이다 하고 아뢰었던 것이다. 후주는 그 말을 듣고 즉시 상서 비의에게 한중으로 들어가서 공명을 보고 회군에 온 까닭을 들어보게 했다. 비의는 한중에 이르러 후주의 뜻을 전했다. 공명이 소스라치게 놀란다. 이염이 그를 보내서 급한 것을 고했는데 동호에서 장차 군사를 일으켜 서천을 침노하려 한다기에 회군한 것이오. 이염이 군량을 완비하였는데 승상께서 아무 까닭 없이 회군하셨다고 상주해서 천자께서 나한테 명하시어 가서 알아오라 하신 것입니다. 비의의 말을 듣고 공명은 크게 노하여 사람을 시켜서 염탐해보니 이는 이염이 군량을 완비하지 못했으므로 승상에게 죄책을 당할까 두려워 그렇듯 그를 보내서 돌아오게 하고는 다시 천자에게 망명되이 아래어 제 죄과를 감추어 보려고 한 것이었다. 되먹지 못한 놈이 제1신의 일로에서 국가 대사를 망쳐놓았구나. 공명은 대로하여 사람을 보내서 그를 불러 참하려 했다. 그러나 비의가 만류했다. 승상은 부디 선제께서 탁구하신 뜻을 생각하시어 용서해 주소서. 공명은 그의 말을 좇았다. 비의는 즉시 표문을 써서 전후 사실을 후주에게 상주했다. 후주는 표문을 보자 노발대발하며 무사를 꾸짖어 이염을 끌어내 목을 베게 했다. 그러나 참군 장관이 반일에서 나와 이염으로 말씀하오면 곧 선제께서 탁구하신 신하이니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아래어 후주는 그 말을 좇아서 이염의 관직을 폐해서 서인으로 만들어 제동군으로 내쳤다. 공명은 성도로 돌아와 이염의 아들 이풍을 등용해서 장사로 삼으며 군량과 마초를 저축하고 병법과 무예를 강론하며 무기를 포수하고 장병들을 무휴하면서 3년 안에는 출정하지 않으리라 했다. 이에 양천의 백성들과 군사들이 모두 그의 은덕을 칭송한다. 세월이 덧없이 흘러 어느덧 3년이 지났다. 때는 건흥 12년 2월이다. 공명은 입주하여 후주에게 상주했다. 신이 군사들을 무휴한 지 이미 3년이나 지나 양초는 풍족하고 군비는 완비해 싸우며 인마가 강장하여 가히 위를 정벌함직하옵니다. 이번에 간적을 소탕해서 중원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맹세코 다시 폐하를 배업지 않으려 하나이다. 이미 정족지세를 이루어서
오 위가 침노하지 않는데 상부께서는 어찌하여 편안히 태평을 누리려 하지 않으십니까? 신이 선제의 은혜를 받자와 목매에도 위를 칠 계책을 생각지 않은 적이 없사옵니다. 힘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폐하를 위하여 중원을 회복하고 한시를 다시 일으키는 것이 신의 원의로소이다. 그 말이 미처 끝나기 전에 반열에서 한 사람이 나서며 말한다. 승성은 군사를 일으켜서는 아니 되오리다. 모두 보니 그는 곧 초주다. 국궁 진최 제갈공명 나란 일만 근심할제 천길 나는 저 태산은 또 하늘을 논하누나. 초주가 과연 무슨 말을 하는고 다음 회를 보라.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